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혼자 고립돼서 공부하기에는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계점에 도달해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쨌든 힘든 상황일 겁니다. 오히려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역시 동일한 유사한 내용입니다. 실강 개강을 해야 되는가, 학습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까지는 5차 휴원 공지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여부가 보도에 따르면은 중대본에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걸 정부가 또 이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연장 결정이 나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강의는 인강으로 하고 학습관은 휴관을 연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주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하더라도 금방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나와서 또 휴관을 해라. 인강으로 돌려라 이렇게 조언하기 때문에 조언이라기보다는 강력한 권유이죠. 강제력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은 이 가능성이 높죠. 생활 방역으로 바로 가기에는 지금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 이제 중간 단계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보도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민간 부분은 열어두고 그 다음 공공 부분은 좀 아직은 격리 조치를 강력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강의는 실강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는 학습관도 이제 정상적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일부 우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8일 토요일, 19일 일요일 학원은 물론이고 여러분 각자도 중대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이 부분을 잘 살피시고 그 결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정이 나면은 학원은 정상 운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이 나면은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갈림길에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보면은 1차나 2차 시험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연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학원에 질문하기를 올해 시험 보지 않고 내년에 보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시험을 내년에 본다 올해를 거른다 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부분도 불거지고 그 다음 공무원 수급 문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그거는 불가능일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면은 코로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창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고 시험은 볼 것입니다. 시험은 볼 것인데 예상해 보면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엔 종료가 되죠. 4월 19일 날 종료가 됩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5월 3일입니다. 요게 끝이 나면은 아마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생활 방역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개인적 방역 조치는 하는 거죠. 그 다음 방역 조치는 유지하면서 생활은 그대로 하자. 요게 바로 생활 방역 조치이기 때문에 이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가면은 아마 시험을 볼 겁니다. 요 단계로 들어가면은 3주 내지 4주가 지나면은 1차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 5월 4일 날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가고 이로부터 3주 내지 4주 정도로 카운트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정도에는 1차 시험을 볼 가능성이 흐름상으로는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약간의 변동이 올 수 있는 것이 여러 시험이 이제 뒤로 다 밀렸죠. 뭐 9급도 밀렸고 7급도 밀렸고 뭐 7급은 아직 아니지만은 일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이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5급이 시험 일정상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상황상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1차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시동을 걸어야 되고 2차 시험은 학생들이 뭐 겨울방학 때 보나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1차를 보고 나서 6개월 동안 기다리다 2차를 본다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교수들 채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교수들이 계약을 하면 채점하기 곤란하다 이런 부분인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바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법시험은 1년에 채점하는 매수가 6,000매였어요. 6,000매인데 그게 방학과 개학 중간에 걸쳐 다 채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학을 했다 방학 중이다 이 부분이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장애 요인은 아닌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채점하는 사람들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늘리면 되기 때문에 뭐 이게 개학이다 방학이다 이런 부분이 2차 시험을 결정하는 데 큰 요소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차를 예컨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본다.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예상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2차 시험은 8월 중에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중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까지는 예년보다는 짧은 기간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1차와 2차 간에 뭐 한 100일 아니면 2달 정도 이렇게 4달 정도 시한을 주지만은 옛날에는 뭐 한 달 반 정도 이렇게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2차 기간이 짧아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게 뭐 무리다 이런 판단을 정부에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은 일단 1차는 5월 말 아니면은 6월 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변동이 있으면은 공부해 놓으면은 대처가 가능한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면은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고 그다음 특히 원래 이제 초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시험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해 초시로 응시하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긴장도를 높여서 이 나은 여건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됩니다. 살려서 원래 꼭 시험이 되는 쪽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괜히 이제 시험 일정이 안 정해져 있다고 어수선하게 얘기들을 주고받고 시험이 뭐 진행이 되네 연기가 되네 이런 데 대해서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마시고 계획대로 가세요. 계획대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우리 종합반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 종합반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꼭 마무리 지어야 되는 2020년 대비 종합반 학생들입니다. 지금 원래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1차를 기다리고 있고 2차 준비가 많이 된 그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지금 2019년 종합반입니다. 1차 발표 공지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차와 2차를 병행하고 1차가 공지되면 1차에 전념하고 그 다음 주의할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2차는 전과목을 하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5급은 행정법, 경제학이 관건입니다. 이 두 과목 싸움이에요. 사실은 이 두 과목이고 국립외교는 경제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두 과목은 꼭 삼순환 수준까지 올려야 됩니다. 이 삼순환 수준까지 올려라 이렇게 하니까 뭐 모의고사를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는 시험 직전의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봐야 돼요. 심리적으로 긴장도가 올라가 있고 하루 종일 준비해서 모의고사 쏟아내고 그걸 전제로 여러 학생들이 겨누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이지 지금 1차 시험을 하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학원에 시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도움되지 않는 겁니다.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 그렇게 대처하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삼순환 인강을 저 두 과목 꼭 들으세요. 행정법, 경제학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국립외교는 경제학 거기에 보면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풀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은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실제 시험에 적중이 된 문제들입니다. 또는 적중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중요 주제가 파악이 될 겁니다. 중요 주제가 파악이 되면 그걸 주제별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경제학 60개 주제 중에 내가 한 20개는 약하더라 이렇게 하면 20개 부분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질을 높여놔야 돼요.
그다음 행정법이 뭐 주제가 약한데 80개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40개는 자신이 있고 40개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40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지 모의고사를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아닙니다. 가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모의고사를 써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하는데 도움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손훈련입니다. 그건 손훈련이지 머리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머리 훈련을. 그 약한 주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컨대 행정법으로 치면은 내가 답안을 쓸 때 공정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잡고 그 다음 국가배상원을 같으면은 비용 부담자 부분이 약하더라 이렇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잡아두고 그 약점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1차 시험 공제가 나면 1차 시험 안정적으로 붙고 그 다음 2차 시험에 좀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써야 돼요. 실전 훈련은 지금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3, 4순환은 아까 예상대로 2차가 8월에 본다 이렇게 하면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딴 때보다 한 60% 정도밖에 준비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하거나 방침은 2과목을 동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혹시 2과목을 동시에 진행하면은 무리가 따르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들은 예전의 기준을 들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2차 준비기간이 100일 이상이 됐을 때 또는 4개월 정도 준비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경작이 진행될 때 3순환이 경작만 하는 학생들은 거의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경작하기에도 허겁지겁하면은 시험 준비가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학생들은 경작 모강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약한 과목인 뭐 행정학이나 정책을 한다든가 하루에 2과목을 아주 진하게 하고 비중 있게 하고 나머지 1과목 정도는 쓰는 연습을 해서 하루에 3과목 정도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고 최소한 하루에 2과목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 2과목을 진행할 겁니다. 대신에 뭐 오전 또는 저녁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 시간은 뭐 예시니까 여러분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예컨대 경제학을 진행하면은 이 경제학은 종전과 동일하게 4시간 강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종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대신에 나머지 시간에 오전이나 저녁이 남겠죠. 이때는 과목을 붙일 겁니다. 근데 오후 같으면 행정학을 붙이고 국립외교는 국제법을 붙이든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거는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해서 대신에 회차를 좀 쭉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걸 종전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던 부분을 학원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다만 하루에 2과목을 이것도 4시간 이것도 4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도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종전에는 하루에 4시간 1과목 하던 과정을 하루에 6시간 2과목 과정으로 강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행정법은 중요 과목이니까 이건 4시간 하고 나머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런 과목들은 2시간을 하되 회차를 늘리면은 강의 양이나 강의 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에 강의를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서 강의 양이나 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학원에 훨씬 더 부담을 느끼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이렇게 따라가자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 경제학은 3선원 수준 올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수준이 낮은 상태다 이렇게 하면 이것 하나도 하기에 버겁다 이렇게 하면 이걸 따라가지 못해요.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은 학습의 반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시험 보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 다행히 지장을 극복하고 합격하면 다행인데 남들보다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상대평가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더 긴장해서 2차를 많이 올려놔야 됩니다. 특히 2과목 국립외교는 경제학을 일정 수준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 2020년 종합반입니다. 원래 신규 종합반이죠. 2021년을 대비하는 학생들인데 예비순환 실강 진행이 되고 스터디 열심히 참여하시고 다만 행정법이 지금 실강이 진행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는 국제정착이 실강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게 선행학습이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을 인강으로 선행학습으로 돌려도 괜찮아요. 다만 하루 종일 고립돼서 인강만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되도록이면은 실강에 참여해서
선행학습이 충분히 됐다 할지라도 실강 참여해서 한 번 더 듣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걸 들을 때는 선행학습이 된 부분을 우리가 복습으로 듣는 거니까 듣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세요. 예컨대 행정법이라면은 선생님이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을 얘기하면은 본인의 머릿속으로 요건을 또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선생님 또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요건 관련 중요한 판례가 무엇이었더라 이렇게 머리를 멀티로 좀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업 중에 이렇게 수업이 인강보다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또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들릴 거예요. 편안할 때 이쪽으로는 듣고 나름 두뇌를 가동해서 멀티로 들어서 수업 시간이 끝나면은 4시간 동안에 이 과목은 오늘 부분은 끝이 났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실강을 활용한다면은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정도 불문하고 토요일 스터디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스터디는 조금 뒤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안내가 상세히 나갈 것이고 지난주에 이미 일부 안내가 됐었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행정법은 스터디 실전 모의고사를 토요일 날 오전에 보게 되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본인이 공부한 부분이 실전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차 시험이 혹시라도 공지가 나면은 1차 시험 2주 전에는 2차 공부 중단하고 1차에 몰입해서 1차 꼭 합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이나 피색 강의는 우리 원래대로 일정하면은 오래 진행하고 이런 것인데 1차 시험이 미뤄졌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큰 의미가 없어서 1차 시험이 확정이 되고 1차 시험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시간표를 점검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그 계획은 1차 시험 후로 미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1차 시험 확정 내지는 예상에 대비해서 4월 27일부터 자료 해석을 시작으로 3, 4주간 1차 준비를 위한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 분석한 약점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로 해서 특강을 한 3주나 4주 정도 진행해서 빨리빨리 1차에 대한 감을 끌어올리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은 앞으로 학습관 사용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실강에 대한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0일부터 월요일부터 실강을 개강하게 됩니다. 강의는 오후 1시 40분부터 이렇게 예비수나 행정법, 유준세 선생님 거는 저녁 6시 반, 그 다음 국제정책, 신희섭 박사님 거는 오후 1시 40분, 그 다음 강재명 선생님 국제정책 저녁 6시 40분, 그 다음 남선일 삼순환 통계는 오후 1시 40분이 돼 21일부터, 그 다음 국제정책 정책 답안 특강은 오후 2시, 오후 1시, 정책 무한 첨삭 답안 특강은 오후 1시.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정성균 선생님 행정법 강의는 영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영상을 많이 미리미리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실강으로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촬영된 강의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정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영상으로 들으시고 실강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유준세 선생님 쪽으로 실강 전환도 가능하니까 학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18일과 19일에는 중대번호 결정에 관심을 좀 집중해서 만약에 결정이 실강이 가능한 쪽으로 결정이 내려지면은 신림동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시고 개인적 준비를 서둘러서 좀 해야 됩니다. 실강에 대한 안내 부분입니다. 이런 직원의 지시 좀 따라야 됩니다. 준수해야 되고요. 학원이나 학습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할 겁니다. 일정 온도가 넘으면 출입 금지가 되는 것이고 또는 내가 열이 난다 이렇게 하면 오지 마세요. 그게 제일 낫죠. 뭐 본인이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래도 열이 나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지라도 오지 마세요. 아니면 또 기침을 한다 이렇게 해도 오지 마시고. 지금은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차단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 금지가 됩니다. 입구에서 손 소독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중단할 겁니다. 너무 좁은 공간이라 그냥 걸어 다녀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강의실 좌석은 최대한 거리두기를 할 겁니다.
사용 가능한 좌석을 별도로 표시할 예정이니까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만. 그 자리에만 좌석 예약표를 보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들 것이고, 또 강의실에 들어오면 착석 가능한 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는 앉으면 안 됩니다. 수업 중에도 마스크 쓰시고, 강의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쉬는 시간에 실내 대화 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나가서 휴식 시간에는 강의실 외부로 가급적 이동해서 밖에 나가서 마스크도 좀 푸시고 공기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으면 약간 거리 두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해서 피로를 자꾸 푸는 쪽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해 주시고, 강의실은 매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은 정부지 침해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소독을 해야 되죠. 그것도 다 지침에 저희들이 따라서 할 겁니다. 그 다음 학습강 개방 여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형 독서실은 4월 22일 오전 9시부터 개방을 합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는 것은 대청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뭐 짐도 좀 정리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시차를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본관 402호는 이제는 강의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피셋 캠프는 여기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01호, 402호 개인 사물 반출해 주시고, 그 다음 테미스 스파르탁스관도 역시 개인 사물 반출해 주시고 다 강의실로 이제 전용되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 물품 반출은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 지방에서 올라가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꼭 주시고, 대형 독서실 운영 지침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시 발열 체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열람에 오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상태로 입장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손 소독해야 되고, 엘리베이터하고 지하 공간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지하 공간은 너무 밀폐되어 있고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하 공간 쓰시면 안 됩니다. 지하 공간에는 넓은 이렇게 학습 공간이 있죠. 그 다음 식사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스터디룸이 있는데 다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학습실 출입문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뭐 4층에 비열람실이다 이렇게 하면 그 문은 열어놓고 할 겁니다. 문은 열어놓고. 대신에 바깥쪽에 창문이 있죠. 그 창문을 열어놓으면 외부 온도에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 안에 있는 출입문, 그 다음에 복도에 출입문이 있죠. 복도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방마다 출입문이 있는데 그 두 개는 개방한 채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매 쉬는 시간에 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반, 자율반은 기존의 규칙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주의할 부분들은 학습실 출입물과 복도 출입물이 상시 개방된 상태에서 학습을 하니까 이건 환기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 외부 소음이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복도에서 얘기를 하거나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큰 소리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삼가해야 됩니다. 역시 쉴 때는 밖에 나가서 쉬시고, 마스크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잠시 벗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피로를 각자 좀 풀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열공 캠프 이원화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독서실 학습에 부담을 낍니다. 나는 조금 감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열공 캠프를 연장 운영합니다. 다만 정부가 지침이 생활 방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열공 캠프를 중단하고 학습관을 이용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성 측면에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공 캠프는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3기를 새로 시작합니다. 2주간만. 그리고 독서실에 공부하면은 뭐 참여는 불가하고, 경력금은 전에 인정하면은 2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5만 원 지급하고, 1회 미행시하면은 건별로 만 원씩 차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룰은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이 2주간만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주에 만약에 생활 방역 조치로 돌아서지 않는다 하면은 2주 단위로 이렇게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학습관에 오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은 이거 열공 캠프를 꾸준히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스터디 진행입니다. 스터디는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공지된 온라인 계획표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대로 스터디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강은 그동안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 실강과 학습관에 개방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고, 나머지 스터디 진행이다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열공 캠프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믹스된 형태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고 그 다음 영상에는 2021년 대비 종합반 학생들을 위해서 스터디에 대한 OT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